네,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그리고 학생과 함께 보셔야 될 영상이 지금부터 제공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영어 영역 지문은요. 순서 삽입 문제를 제외하고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네, 전혀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이겠지.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이겠지.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겠지. 그런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복 법칙은 무엇이냐? 반복의 향연 지문들의 영역에서 요 문장을 좀 잡으시고요. 그래서 요 문장은 제가 다 매뉴얼로 정해놨습니다. 강조된 문장, 대조된 문장, 인가된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제 문장의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되는 경우, 그래서 빈칸 문제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는 플러스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 경우죠. 요런 몇 점? 2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황인환 선생님은 잘생겼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칸. 황인환 선생님이 핸섬합니다. 라는 것에 2점. 여기가 전체 빈칸으로 뚫어져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난이도가 올라가죠. 요렇게 3점짜리가 되겠어요. 해볼게요. 황인환 선생님은 잘생겼습니다. 황인환 선생님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전체가 빈칸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잘생겼다와 못생기지 않았다는 똑같은 말이 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죠. 황인환 선생님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에서 아니다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막상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못생기지가 들어가겠죠. 막상 플러스 내용은 잘생겼다인데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못생겼다가 들어가야 되죠. 올해 수능 영어 영역에서 34번 비연계 빈칸 문제가 오답률 1위였는데 역시나 이 패턴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막상 하고자 하는 말의 정반대말. 자, 아까 제가 잠깐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요거 적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의 3대 소재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이 좋아하는 지문 스타일과 좋아하는 소재는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수능이 좋아하는 소재는 크게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 sustainability 또는 sustainable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즉 둘 이상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종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들이 발생하는데 수능이 상당히 좋아하는 소재가 되겠죠. 하지만 수능은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해결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 즉 sustainability나 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상태, 해결책의 상태, 그리고 최고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주제 문장일 가능성이 큰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 문제에서 선택지에 이 단어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아이고 주제 문장의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사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맥락에 따라 다르다라는 사고가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회에 따라 다르다. 문화에 따라 다르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 종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 다르다의 개념에 관련된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알 겁니다. 실험, 조사, 연구를 포함시켜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맥락에 따라 다르다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실험조사 연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대조되는 표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르다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야 한 문장 한 문장의 단어나 해석에 목숨을 걸지 않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브젝트와 서브젝티브. 뭐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대립입니다. 한 지문에요, 객관적인 것을 대변하는 단어의 범주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지문에 반대인 주관적인 단어의 범주들의 단어들을 쫙 나열을 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계속 대립시키는 그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지문이에요. 기억나세요? 관행노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제 우리는 이 단어에 눈이 가야 되는 게 맞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그런데 지속 가능한 최고의 상태가 매력이 없게 됐답니다. 이 지문은요, 제목 문제였고요. 네, 결국은 정답은 뭐였냐면요, 유기농 제품이 전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썩 매력적이지 못하다 였습니다. 수능을 알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사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제가 요거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빈칸 문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4번이 정답이라고 할게요. 요 문장이 빈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시다. 자, 홍길동 대통령은 국가 경제 파산 사태를 이끌었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오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네, 핫도그는 맛있다. 즉, 전혀 무관한 문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네, 홍길동 대통령은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히 정답과 반대말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반복의 향연 지문인 빈칸에서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장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순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충분히 2번에 오답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반대말. 이게 수능이 노리는 겁니다. 이게 변별력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번은 개인적으로 제가 출제자로서 가장 문제를 보기를 만들기 좀 어려워합니다. 3번이. 네, 갈게요. 경제성장 확산의 이면을 보여준다. 확산의 노란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핵심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등장시키고 그 반복된 단어를 선택지에 아주 교묘하게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확산. 똑같은 단어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시킨 뒤 그 단어를 교묘하게 넣어서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로 학생들이 많이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정답은 뭐였냐면 홍길동 대통령은 국가 경제 파산 사태를 이끌었다가 정답이었는데요. 5번. 홍길동 대통령은 나쁘다입니다. 네. 4번과 5번이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5번으로 찍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되어 있죠. 즉, 수능은요, 논리를 물어보고 팩트를 물어보고 그리고 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글 안에서의 정보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절대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소개한 여러 가지 오답들에 대한 본질을 아시고 정답을 찾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자, EBS를 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EBS 연계율이 73%에서 50%를 떨어진다라고 해도 EBS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연계 교재를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만 띡 푼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논리적 독해. 즉,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강조, 대조, 인과 문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형별 학습법으로 그대로 문제를 일단 풉니다. 두 번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계 지문 속에 그 문제를 풀었다면 그 연계 지문 속에 어휘, 즉 그 어휘에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요즘 어휘 문제, 어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 정도는 모두 다 숙지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어도 해석이 안 되는 포인트는 없어야 됩니다. 학습을 할 때는, EBX 학습을 할 때는. 그래서 고난이도 구문과 문장의 올바른 해석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연계 지문을 통해서 수능이 좋아하는 소재인지 소재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수능이 좋아하지 않은 지문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800지문 속에서. 네,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절대평가를 대비해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죠? 전체를 다 미련하게 학습하는 것, 네, 오히려 다른 과목에도 상당히 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소극적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부터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 제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계속 소극적이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생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문제점과 본인의 장점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